안녕하세요, 희련초입니다. 네, 오늘은 부의 인사이트의 저자이자 인스타그램에서 청담 캔디 언니로 떠오르며 많은 MZ세대의 멘토링을 해주고 계신 함석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부의 인사이트라는 제목답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주셨지만 관계 이야기를 더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도 여기저기서 손절하라고 하니까 피로도가 너무 높다. 풀어가는 좀 지혜로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어요. 요새 저도 유튜브를 보면 손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무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를 무역하고 다니다 보면 세계가 참 좁구나. 놀라울 정도로 좁아요. 저 사람은 정말 손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꼭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손절에 앞서서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 제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인연을 맺었으면 그거를 신중하게 맺되 함부로 맞지 않는다고 자르지 마라.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 두기다. 사람의 관계를 저는 숲길과 같다고 봐요. 그 길을 자주 다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요즘 SNS 시대의 평판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화살이 나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올 수가 있어요. 공감이 또 되는 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한 다리만 건너면 또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간에. 맞아요. 만약에 그 친구들과 제가 관계가 안 좋았다면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세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로 거래 관계나 또 어떤 이유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안을 그렇게 다 100%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손절을 한다 그러면 뭐 치명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를 서서히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하기도 하죠. 안전해요. 근데 그런 반대로 이제 네.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잘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성장시키거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직원들이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오너가 갖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방법은 그분이 아르바이트든 정식 직원이든 상관없이 직원하고 일할 때 계속 옆에 앉아서 와, 너는 천재다.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계속 그런 멘트를 계속 날려요. 과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마음이 바빴었어요. 목소리도 높게 화내는 일이 있고 왜 제가 저렇게 모자라지? 왜 저렇게 부족하지라는 시선을 바라봤던 거예요. 30대 좀 중반을 넘어가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한다면 저분이 왜 내 밑에서 일하겠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30%만 한다면 이건 100점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거는 모든 거는 나를 만났던 내 직원, 그 사람들이 나의 귀인이다. 감사함이 막 그렇게 충만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게 귀인으로 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심으로 더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제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크니까 오너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내더라. 그런 능력을 우리 함께 길러봐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네. 칭찬 말고도 혹시 조금 조심하시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비난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직원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작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잘 하시던 분들이 사업이 잘 기울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이 평소에는 참 잘해요. 직원들을 잘하는데 가끔 이 화가 올라올 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비난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1%의 비난의 말이 99%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이 칼이 돼서 들어오면 맞아요. 안 뽑히더라고요. 안 뽑혀요. 네, 계속 비수가 돼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일도 같이 하기 싫은 관계가 결국 되더라고요. 맞아요.
말 한마디 할 때 비난 특히 우리 조심해야겠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좀 인간관계 스킬이 있다고 그걸 또 네. 꼽아주셨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령에 제한 없이 좀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그런 격의를 없이. 근데 그게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쾌활하고 좀 사교적인데 30대 초부터 지금까지 해외 무역을 했잖아요. 한 40년 정도를 외국의 문화 속에서 많이 스며들다 보니까 많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오픈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기까지 선생님의 삶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여쭙고 싶은 게 선생님을 좀 힘들게 해줬던 혹은 좀 단단하게 해줬던 인연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버님을 저는 참 잘 만났어요. 아버님이 너는 참 스마트하다. 참 똑똑하다. 예쁘다. 항상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자존감을 높여주셨군요. 항상. 굉장히. 근데 23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폐혈증으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때부터 달라졌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23살부터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었는가.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키웠구나.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흉내를 내서 아들한테 하려고 어릴 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저랑 인연 맺어진 직원이나 어떤 지인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훌륭한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굉장히 자존감을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늘 그거는 실천하고 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또 춤추게 하고 또 살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부끄럽고 힘들까요? 그래서 좀 연습이 평소에 필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히렌 채널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이파이브. 네. 선생님께서도 또 그런 역할을 릴스에서 좀 다른 분야에서 하고 네. 계셔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또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되게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인스타그램 릴스로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SNS 세대는 아니지만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비즈니스 역시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고 좀 시간 절약이나 돈이 안 드는 게 인스타그램이니까 그쵸. 인스타로 시작을 한 거죠. 와, 네. 그러시군요. 예. 사실은 예. 인스타 릴스에 보면 항상 아드님의 목소리가 네,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설득을 하셨을 것이다 아, 라는 것은 저의 편견이었네요. 선생님께서 그래서요? 먼저 하시고 계셨던 거죠? 먼저 이제 했고 와, 아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1년 정도 설득을 했죠. 그래서 네가 소셜 미디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드님께서는 원래 아까 잠깐 듣기로 네. 소셜미디어를 잘 안 하셨다면서요? 원래 싫어해요. 오. 이런 노출 자체를 싫어하고. 근데 그래서 그 노출을 싫어하시는 아드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드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네, 목소리입니다. 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구전 질문을 해도 돼요? 네. SNS 상의 두 분은 굉장히 화목하고 네. 제가 그린 이상적인 엄마와 아들의 그림이 실제로 밝히고 약간 조금 그러신지. 내가 대답할까? 말씀하시죠. 사실 어머니하고 저 성격이 굉장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실행을 굉장히 잘하시는,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사실 그것도 이제 인스타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좀 장인 정신처럼 굉장히 하나를 공들여서 시간을 그냥 많이 들이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런 이제 성향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 마찰이 굉장히 크긴 커요. 그 심한 말로 직원이었으면은 벌써 끝났다 우리 관계는 뭐 이럴 정도로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연쇄 창업이 막 가능할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좀 상호 보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시간을 들이면 어머니가 좀 책짓질을 통해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도 너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너무 그냥 막 한다 싶으면 퀄리티를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상호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 시너지가 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대화나 엄마 아들 간의 이제 소통을 계속 하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반가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우리 히릿들 또 궁금하신 분들 선생님 채널 가셔가지고 팔로우하시면서 아드님 근황도 아마 업데이트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조만간 또 얼굴 공개하시나요? 어떠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 콕 찍어서 경제를 공부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거시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 적어도 그 끝자리라도 잡고 가야만 도태되지 않는다는 거죠.